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오늘도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스몰 딜 또는 페이스 원 딜이라고 불려지던 그래서 워싱턴에서 12일의 미중 무역 협상안 이게 드디어 중공과 미국이 13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합의 사실들이 조금씩 더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 합의의 제목을 미국이 어떻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이거는 1월 발표를 봐야 하겠죠. 그러나 그 실질은 결국 US China Trade Truce 2019 2019년에 합의된 미중 무역 협정 또는 US China Trade Truce 2020 2020년 체결된 미중 무역 협정 이렇게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정말로 감탄스러울 정도로 냉정하고 스마트하다 이런 점이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관련된 평가 작업이 목요일에 이미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금요일 시장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시아권에서 미국 선물 급등세를 지속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시아 선수들이 단기 고점의 폭탄 인수한 거 아닌지 이게 좀 주목이 됩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다우와 S&P 500 지수는 0.01% 그래서 부합권이죠. 나스닥은 0.2% 추가로 올랐고요. 그러나 반도체 지수는 0.6%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5% 추가 올랐고 이렇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해서 10년물 1.824%입니다. 내년 1월 30날 기준금리 동결 확률 100%입니다. 달러 지수는 97.1로 추가 하락했고요. 원달러는 1176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엔 10.75로 올랐고요. 위안달러 6.98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1%대 추가 상승해서 WTI 59불, 브렌트 64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1월 수출 가격 전년비 6.2% 내렸고 수입 가격은 2.1% 하락입니다. 일본 10월 설비 가동률과 산업 생산 모두 전월비 4.5% 감소입니다. 중공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전에 6.6% 증가였었는데 6%로 이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시작된 것 아닌지 주목이 됩니다. 인도 외환 보유고 4,534억 불로 증가했고요. 11월 무역 수지는 121억 불 흑자로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미국 11월 권원 소매 판매 0.1% 증가했는데 이거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예상치 0.4%였고요. 이전 값은 0.3% 증가였습니다. 권원 소매 판매 전년비로는 3.48%로 상당히 증가한 수준입니다.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667개로 전주보다 4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년째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만 보았는데 이 증가세를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원유 시추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하락세가 멈춘 것인지 일단 주목이 되고요. 이제 판단은 이게 매주 발표되니까 다음 주 이후 그 발표를 봐야 되겠죠. 쟁점 정리합니다. 미중 무역 협정안 이거 사실 정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중공 경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거 이런 제목으로 어제 올린 영상 먼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점을 중심으로 이 정리와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미 무역 대표부 대표이고 이번 미중 협상의 대표 단장이었죠.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협상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하이즈는요, CBS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협상으로 2년 차가 되면은 여기서 2년 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1월 협상 사인하고 30일 후에 발효된다니까 발효 후 2년 차가 되는 거죠. 2년 차가 되면 미국의 대중공 수출이 거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략 한 1280억 불 정도 미국이 중공에 수출을 했는데 협상 발효 후 2년 차에는 적어도 1000억 불 이상 증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massive number,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massive numbers. 이걸 이제 제가 해석하면은요, 이 말은 결국 라이트하이즈가 예상한 이런 속도로 중공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증가시킨 나갈지 그걸 주기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약속한 거니까 안 지키면 다시 그 협정 안에서 말한 바로 그 분쟁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와 벌칙의 회초리가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Phase 1 deal keeps in place. 여기서 지금 팍스 비즈니스 보도에는 우리가 3,800억 불에 대한 관세, 이것을 Phase 1 딜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keeps in place. 왜 그렇게 하느냐? to defend, to protect US technology.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2,500억 불에 대한 25% 관세 유지하고요. 또 1,120억 불에 대한 7.5% 관세 유지하는 거, 요걸 지금 지칭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3,600억 불이 아니라 3,800억 불이라고 기사를 썼는지 이 상당히 궁금을 합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을 CNBC에서는 3,700억 불이라고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예, 똑같은 기사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2,500억 불 말고 1,200억 불에 대한 7.5% 관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7.5% 그 관세 유지되는 그 금액이 1,120억 불인지 뭐 1,200억 불인지 1,300억 불인지 이렇게 좀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만 지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쟁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그 투 부정사 이하가 안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Phase 1 deal keeps in place. 이 3,800억 불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투 이하, to defend, to protect US technology. 즉 미국의 기술을 중공의 절취나 강취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관세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점입니다. 즉 미국은 중공에 대해서 시장과 기술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우 씨는 카타르 도하에서 그 도하 포럼에 참석을 해갔고요. 이게 이제 문우 씨는 오니까 관련 언론들이 난리가 나겠죠. 서로 이제 인터뷰하려고. 그래서 CNBC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우 씨는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보면은 페이스 2 딜은 1월 초에 사인된 후에 아마 바로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근데 이 페이스 2 딜은 한 방에 끝나지는 않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가령 페이스 2A, 페이스 2B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 열어 두었습니다. 뭐 두고 볼 일이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내용도 길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봐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고요. 무역거래의 수단이고요. 또 외환 보유액의 핵심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문희스는 미국은 절대로 달러를 무기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다른 여러 국가들이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let me be clear. 내가 분명히 하는데 let me be clear. 명확하게 하겠는데 미국은 절대로 달러를 무기화하지 않는다.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씨는 미국 달러가 강한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강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본론이 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미국인 외에 세상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러 프리미엄이 있다는 겁니다. 달러는 같은 값이면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는 다른 통화보다 더 비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과 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인데 거기에 돈과 달러를 제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달러에는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서 달러는 기본적으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우 씨는 경제 제재를 할 때 이 문우 씨는 바로 경제 제재, 이코노믹 생션을 할 때 문우 씨는 바로 집행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이 자기가 결제를 하잖아요. 예? 물론 트럼프 명령을 받아서 하겠지만은 결재권자는 문우 씨는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엄청난 책임감을 절감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한 20여 개 국가 제재 자기가 이제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우 씨는 아주 막강하잖아요. 예? 하여튼 막강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이 제재라는 게 뭐냐? 이코노믹 생션이라는 게 뭐냐? 군사력 사용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예? 전쟁 대신 얼터너티브로서 제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과 북공을 예로 든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또 무역거래의 수단이고 외환 보유액의 수단으로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미국 돈인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권리도 미국이 갖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주장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결국 달러 무기화이다, 이런 공격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 미국은 절대로 달러를 무기화하는 거 아니고 미국이 사람들에게 달러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통화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돈인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미국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건 달러 무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 돈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북공 등의 사례와 같이 군사적인 해결책의 대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이제 벌어진 것 같은데 문희 씨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죠. 러시아가 2013년부터 그러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또 유로존과 중공도 유로나 위안을 달러의 대체제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 갖다 때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 있는 것이죠. 그걸 자체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경제 제재 지금 엄청 지금 활발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달러의 대체제로서 유로나 위안 이런 거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엄청 이제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특별 인출권 바스켓 여기에 유로, 엔, 파운드 이런 거와 같이 2016년도 위안도 가입된 점 이런 거 예로 들고 있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전번에 제가 한번 다루었는데 이란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 3개국이 INSTEX, 인스텍스라는 달러 결제망과 다른 독립적인 달러 회피 결제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로 들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 인스텍스라는 것이 달러 결제망보다도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효율성 때문에 결국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실패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러니까 요는 미국의 동맹국조차도 달러 결제 이탈 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에너지 거래의 80%가 지금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이 달러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사의 참고 자료로 또 재미있는 게 IMF 자료에 의하면은요, 그 글로벌 외환 보유 수단, 리저브 커런시 오브 더 월드으로서 그 달러의 비중이 2001년에 73%로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62%로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여러 나라들이 외환 보유 수단으로 달러 대신에 금을 엄청 사들였다, 이런 사실도 같이 밑에 그 마지막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의미 있게 들린 말이, 그러니까 이번 그 트레이드 딜을 히스토릭 트레이드 딜,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히스토릭, 역대급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런 트레이드 딜이 very good for global growth, 글로벌 그로스에 매우 좋다, 매우 유익하다, very good for global growth,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역대급 협상이라는 것은 이거 거의 뭐 의심이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협상 기간도 그렇고요, 판돈의 크기도 모두 어마어마하잖아요. 결국 세상의 질서를 확 바꾸는 역대급 협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very good for global growth, 그러니까 글로벌 그 경제 성장에 매우 이제 도움이 될 거다, 매우 좋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는데, 말은 맞죠. 뭐 말 전체로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과연 중공에게도 very good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중공에게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공한테는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은 이번에 협상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서, 즉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으니까 합의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7년 이전까지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중공한테는 very good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공이 잘못 대응하면은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미중 그 무역 협상 이후 중공 경제에 매우 특히 집중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은 그거 분명히 배드 딜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 타결이 안 되면 2년 이상 협상질을 하면서도 아직 타결도 못하는 무능쟁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실을 상기하겠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이번 협상안이 배드 딜이라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포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 다 예상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닌데요. 당연히 이렇게 비판하겠죠. 배드 딜이라고. 트럼프가 아주 작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반격의 십자포를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He and do nothing Democrats. 트위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e and do nothing Democrats.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과 척슈머라는 겁니다. 중공이 미국의 달러를 도적질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구경만 하더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좋은 딜을 하고 나니까 욕실이나 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앞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대선 기간 동안 내내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논쟁은 결국 대선전에서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진전되면서 좀 재미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누비는 트럭 기사분들, 트럭 운송 시스템, 이거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미국 화물에 대한 한 70%를 이 화물 트럭이 운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트럭 기사들의 삶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아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이 트럭 회사의 파산이 작년에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2019년에 795개사,
지금 파산했고요. 24,000대 트럭이 거리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금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총 310개사 파산에다가 아웃된 트럭이 2,805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쟁점은 이 트럭 운송 어려움이 미국 경기 둔화의 징조인지 이 여부입니다. 트럭 운송 업의 경기는 일종의 미국 전체 경기의 리딩 인디케이터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섣불리 뭐 이렇게 판단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팍스 비즈니스 기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가장 큰 원인이 최근 노동시장 호황으로 트럭 회사들이 트럭 기사들 급여등 이런 거를 크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송 시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서 컨트랙트 마켓, 일종의 장기 계약 시장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스팟 마켓, 단기 현물 시장 이렇게 이제 번역될 것 같은데 트럭 운송 시장은 이렇게 크게 컨트랙트 마켓과 스팟 마켓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단기 현물 시장이라는 겁니다. 장기 계약 시장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요. 단기 현물 시장에서 운송 단가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트럭 기업들이 더 버티지 못하고 파산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큰 회사도 파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회사라고 해서 모두 컨트랙트 마켓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로 문제되는 것이 스팟 마켓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즉 트럭 운송 산업 전체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은 부분 시장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분야의 장기적인 이슈는 바로 무인 자율 트럭 운송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거 상업운행 개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소개해 드린 바도 있는데 승객 운송보다는 화물 운송에서 무인 자율 운송이 더 빨리 뿌리를 내릴 것이다,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수록 장기적으로는 트럭 기사들을 운송 로봇, 즉 무인 자율 트럭 운송이 그게 바로 로봇 아닙니까? 운송 로봇이죠, 뭐. 이렇게 대체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참소리를 하겠습니다. 헛소리와 참소리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문똥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개는 지금 빵에 처박혔습니다. 개를 싸고 돌던 패거리들도 모조리 잡으려고 지금 그물을 넓게 치고 있잖아요. 패거리들의 짱이 지금 문똥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똥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저 사람이 조만간 이 빵에 처박히기를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그 희대의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사실, 팩트를 지금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팩트로 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귀 같은 늙은 법돌이 새끼가 왜 느닷없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지랄을 합니까? 이 헛소리 듣는 순간에 왕 짜증이 폭발을 해갖고요. 진실이 너희를 빵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가소로운데요. 썩은 미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팔아서 사기질, 마기질 계속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전후의 맥락을 보면은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명사 you, 이것은 동물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하는 것이 성결 과제입니다.
문맥상 그 상황은 예수님의 본성, 속성, 본질을 두고 사람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도대체 예수의 본질이 요셉의 아들인 사람에 불과한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지 여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는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확장을 하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32절 말씀인데 3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해준다,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set you free 이 문장에서 you는 목적어로 믿는 사람들, 즉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주격인 the truth도 인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단순한 팩트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The truth는 Jesus Christ, Son of Go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8장 33절 이하의 문맥이나 다른 말씀,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에서 I am the truth 라고 직접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유를 해방시킵니까? 유는 해방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태, 즉 죄의 노예 상태, 죄의 인질이라는 것이 인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본성이다, 이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인질에 대한 몸값, 즉 랜섬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죄의 노예 상태인 유, 너희를 해방시키는 랜섬으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고 부활한 것이고 부활하면서 너희가 해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는 너희와 친구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모두 형제이다. 그래서 남녀노소나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두 자녀로서 형제자매이고 이것이 평등, 이퀄리티의 기독교적 토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인질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저 마귀 같은 새끼가 왜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왕짜증이 납니다. 예.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역풍맞고 몰살될 것이다. 진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The fact will set you punished.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